자, 이제 형법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는데, 근데 그 걱정과는 달리 또 이제 두 분이 또 경영과라 법률 용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마 다행히.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인강생 분들은 아예 또 그렇지 않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배려해서. 예. 그래서 범죄의 시간 수사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인죄라는 걸 떠올리면 먼저 범인이 누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범죄의 결심 단계. 어떻게 보면 생각이죠. 누굴 죽이겠다. 요건 어떻게 될까? 형법에서 어떻게 유죄부재 중에 누굴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항상 무죄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뭐 이제 그런 글 되게 많죠. 누굴 죽이고 싶다. 특히 정치인들이 주로 타겟이 많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만으로 끝났을 때는 이건 이제 무죄로 되게 되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얘가 혼자 죽일 수도 있지만은 누구랑 같이 죽이자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음모죠. 그래서 음모라는 것은 특정 범죄에 대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2인 이상의 범죄에 대한 합의, 같이 하자라는 이런 합의를 하게 되고, 근데 요거로 끝나질 않아요.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질적 위험성이라고 해서, 자, 실질적 위험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말뿐인 경우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둘이 그냥 말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는 안 돼요. 요거로서 이제 최초의 판례는 이제 뭐였냐면 군대에서 이제 육군 제대를 앞둔 육군 병장 2명이 약간 이제 거기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사고 뭉치였던 병장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 휴전선 넘어가지고 이제 더덕캐러 간다고 들어갔다가 땅을 봤더니 이제 실탄 박스가 나왔어요. 총알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이제 윗선에 보고를 할 텐데 발견했다고. 근데 얘들은 그걸 다시 파묻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에 복귀해가지고는 이제 실탄은 충분히 확보됐으니까 이제 전역할 때 총만 가지고 나가면 은행이나 현금 수송 차량을 틀어서 한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후배들이 듣고 놀래서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들은 결국은 음모는 아닌 걸로 봤어요. 아직은 실질적 위험성이 이제 없다고 봐가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좀 음모 정도가 되려면 이제 특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은행을 언제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강도를 하자 그런 게 좀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말뿐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질적 위험성. 요건 또 최근에 또 문제된 건 뭐냐면 이석기라는 이름의 전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위원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리더격인 사람이었는데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당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북한이 내려올 거니까 미리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 시설을 파괴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놀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음모는 될까 안 될까? 그 상대방 들은 당원들은 듣고 당황하고 있어요. 음모는 합의라 그랬잖아. 거기다 또 실적 위험성도 아직 없는 걸로 봐가지고 음모는 안 됐어요. 대신에 이제 뭐로 됐냐면 이게 내란죄라는 죄가 이제 강론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동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사람을 선동하는 거, 부추기는 그거로 이제 유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실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우리 카페 닉네임 중에 기억하기 좋은 게 이석기 음모 없는 선동꾼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그 닉네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모하고 나서 이제 누굴 살해한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시작하겠죠. 예비란 말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외부적 준비행위, 겉으로 드러난 준비행위.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범죄 결심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뭐 이제 총이나 칼이나 이런 둔기를 준비하거나 이런 거, 그것들을 이제 예비라고 하고. 근데 우리 형법은 음모 예비는 원칙적으로 무죄예요. 근데 매우 센 범죄일 때는 예비 모두 처벌해요. 매우 센 범죄. 이때는 이제 그 조문에 강론 조문에 이 죄는 예비모를 처벌한다는 이제 규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있을 때는 이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인죄는 좀 센 범죄 맞죠. 그래서 살인 예비모라는 죄명이 있어요. 근데 뭐 절도 예비모 이런 건 없고 그런 식으로. 다음에 음모 예비를 거쳐서 이제 범죄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행의 착수.
범죄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실행 착수는 미리 설명드리면은 판례의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요건적 행위, 그런 이제 살인이면 우리 살인하면 이제 칼로 살인한다 그럴 때는 사람을 칼로 찌를 거 아니에요. 근데 찌를 때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템포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 칼 들고 다가갔을 때 찌를 수 있는 위치에 그때 시작된 거로 봐요. 그래서 그런 판례의 태도를 뭐라 하냐면 실질적 객관설이라고 그래요. 실질적 객관설. 근데 실질적 객관설이 이제 한 템포 빠른데 요거랑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형식적 객관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형식적 객관설은 칼로 찌를 때고 실질적 객관설은 칼을 들고 다가섰을 때 다가간 정도. 이게 좀 빠르죠. 근데 너무 멀면 안 돼. 이제 찌를 수 있는 위치에 다가갔다는 요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이제 칼을 예리하게 갈고 있어. 그 아직 그 피살자가 될 사람한테 다가가지는 않고 그럼 뭐냐면 예비죠. 그다음에 이제 실행 착수했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지겠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미수고 성공하면 기수가 되고. 근데 우리는 기수 처벌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미수도 매우 센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센 범죄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수 처벌이 원칙이고 미수나 예비 음모는 무죄인 게 이제 그 원칙인데, 근데 이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센 범죄는 미수까지, 더 센 범죄는 예비 음모까지. 그럼 그것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가 예비 음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수 규정은 있을까 없을까? 어떤 범죄가 이제 예비 음모가 있다 그러면 미수 규정은 있죠. 왜냐면 매우 센 거니까 당연히 요 미수는 이제 센 범죄에 속하는. 근데 미수가 있다고 해서 꼭 예비 음모가 있지는 않아요. 예비 음모가 있는 것은 미수가 이제 반드시 존재하니까 나중에 예비 음모가 있는 죄들을 이제 여러분들 외워야 되거든요. 그거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비 음모 이런 게. 그래서 그걸 외우고 나서 미수는 그러니까 예비 음모가 있는 것들은 미수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따로 이제 줄여서 외우는 거야. 그것도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수가 되면 바로 범죄가 이제 보통 끝나요. 기수 이퀄 범죄가 끝나는 것을 종료한다 그러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즉시범이라고 불러요. 그냥 바로 끝나는 거. 근데 기수가 되더라도 바로 종료되지 않고 종료가 안 되고 좀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범죄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범이라고 불러요. 뭐 계속범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최근에 그 핫 이슈가 됐던 것은 교통방해죄예요. 교통방해죄라는 것은 이제 도로를 갖다가 이제 차단하거나 차량 통행이나 사람 통행이 이제 어렵게 근데 이제 하는 것을 죄로 만든 건데 그거는 이제 계속범이라고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계속되는 범죄. 또는 뭐 이런 것도 주거 침해 이런 것도 이제 주거에 침입했다가 나갈 때까지는 이제 계속되고 체포감금 이런 거는 풀어줄 때까지 계속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많지는 않아요 계속범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수나 예비음모라는 그 개념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수가 되면 우리 그 필기노트에 나와 있지만 범죄의 성공이기도 하고 또 구속 요건이 충족됐다라고도 얘기해요. 구속 요건이 다 채워졌다. 그게 기수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예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어렵진 않으니까 그 예들.